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까지 탈레반이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은 숨도 못 쉴 정도로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려는 신장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을 도울지도 모른다는 이제껏 중국이 겪어보지 못한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중국이 급격히 태세를 전환해 전 세계를 상대로 탈레반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한 탈레반은 미군의 철수 데드라인을 8월 31일로 정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펼쳐졌습니다. 너도 나도 아프간을 떠나 이민자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아프간인부터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던 외국인, 아프가니스탄에 주재하던 외국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수송까지 더해지면서 카불 공항은 지옥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아프간을 떠나려는 이들을 막으려는 탈레반이 공항주의를 삼엄하게 경계하면서 살벌한 풍경이 펼쳐졌죠. 한국 역시 며칠 전 391명의 아프간인을 데려와 진천에 안전하게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사실 이 국제적인 초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 패권국이 되려는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13억이 훌쩍 뛰어넘는 무지막지한 인구수입니다. 이 인구수는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내수시장을 만들어냈고, 이 내수시장에 진입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인구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3억 인구를 구성하는 소수민족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총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족이 92%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8%를 기타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됐는데, 이 소수민족 중에서는 중국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민족들이 있고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에게 이들은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특히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위구르족의 분리독립 운동으로 매일이 혼란스러운 중국의 화약고입니다. 18세기 위구르인들의 분리독립을 막기 위해 청왕조가 군대를 파견한 후 반중정서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죠. 1944년 동튀르키스탄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자치국가를 설립하기도 했으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에 병합된 뒤 1955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됐는데요. 2200만 명의 신장 위구르의 전체 인구 중 약 50%가 위구르족인데 이들은 무슬림이면서 탈레반과 같은 수니파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지속적으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과격 행동을 일삼아 왔는데 중국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수니파인 탈레반이 중국과 국경을 접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버렸고, 탈레반이 만약 같은 종교를 이유로 신장의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덮기라도 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만약 탈레반이 신장으로 진입해 중국 대륙이라도 탐낸다면, 혹 중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아 부딪히기 시작한다면 북경이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를 공격하려고 마음먹은 탈레반은 얼마든지 그럴 만큼 무모하니까요. 미국을 상대로 20년을 버텨온 그들이 중국과 부딪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던 미국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중국의 화약고라 불리는 신장 위구르 지역은 공교롭게도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으로 대표되는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우고자 신장 위구르 무슬림들을 흡수해버린다면 신장 위구르뿐 아니라 중국의 일부분이 이슬람 세력에 장악당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떡하니 버티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지키고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었죠. 하지만 이제 미국은 없습니다. 과격한 탈레반이 장악한 이상 앞으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이 철수를 결정한 직후부터 중국에서는 탈레반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탈레반은 중국의 친구라느니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탈레반을 도와야 한다든지 이제 탈레반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서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은 국제사회의 분쟁이 등장할 때마다 중국이 모범답안처럼 내놓는 말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나름의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서방국의 일방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일종의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은근히 서방국을 견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도 중국은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아프간 사람들이 결정해야 하고 각국은 아프간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죠. 분명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권리는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미 탄압이 시작되고 여성 인권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것은 누구나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탈레반을 합법적인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온건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을 추구하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탈레반을 정부로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태도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자원에 대한 갈증 때문입니다. 얼마 전 탈레반 고위급 간부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바란다면서 아프가니스탄에는 히토리와 리튬 등 개발되지 않은 광물이 아주 많다고 자랑했었는데요. 중국이 아프간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이 히토류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히토류란 17개의 원소를 지칭하는 단어로 반도체 및 초전도체, 고성능 축전지,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모터 등 첨단 산업뿐 아니라 군사용 장비에까지 사용되는 산업용품입니다. 현대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원료죠. 그러나 희귀하다고 생각되는 이름과는 달리 의외로 매장량은 풍부합니다. 네오디뮴, 란타늄, 세륨을 비롯한 일부 히토류는 납이나 금보다도 매장량이 많죠. 그러나 히토류가 희소한 것은 채굴과 처리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히토류는 다른 물질과 함께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히토류만을 별도로 채굴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광물과 함께 채굴한 후에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 다른 국가에서는 이를 채굴하지 않고 오로지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 첨단 기업이 질비한 미국 역시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컬러 TV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 1960년대 미국은 히토류 생산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후발주자로 나선 중국이 1980년대부터 히토류에 대한 저가 공세를 펼치자 2000년대 히토류 채굴과 생산을 중단해버렸었죠. 그러나 2010년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 히토류는 트럼프가 중국에게 관세 폭탄을 투하했을 때도 피해갈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었는데요. 트럼프는 중국이 의시되는 것이 아니고 왔던 나머지 미국 내 히토류 재생산을 천명합니다. 바이든 역시 히토류를 포함한 4개 품목의 공급망 취약점을 100일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네오디뮴 자석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됐죠. 그런데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는 최대 3,530조 원에 달하는 히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미국의 철수가 결정된 직후 탈레반의 2인자를 텐진으로 초청해서는 긴급 면담을 가졌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중국이 이토록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미국이 빠진 아프가니스탄에서 3,530조 원에 달하는 히토류를 모두 손아귀에 넣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 히토류를 중국이 전부 꿀꺽할 수 있다면 미국이 뛰어든 히토류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의 히토류를 공급해 미국의 숨통을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 부분의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3,530조 원에 달하는 히토류를 생산하기만 하면 공급 원가를 폭락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 히토류는 산업용 금이라고 불리는 만큼 특히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제조업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지난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에 과열될 당시 중국은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시키는 등 히토류 무기화를 선언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히토류 수입 가격이 9배로 폭등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었죠. 둘째로는 중국이 추진하는 하나의 중국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시진핑은 1대1로라는 거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1대는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1로는 중국에서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합니다. 중국이 꿈꾸는 1대1로가 현실이 된다면 육상과 해상으로 이어지는 60개국 그리고 44억 명의 인구가 전부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들기 때문에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을 제친 세계 1위의 강대국이 됩니다. 사실상 21세기형 경제 식민지를 통해 미국과 맞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더 실현 가능한 것은 중국 중서부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중동, 유럽까지 진출하는 육상 실크로드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버티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이죠. 주지하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가장 빠른 길은 아프가니스탄이죠. 물론 키르기스스탄이
아프간이나 인도를 통해서 진출할 수도 있지만 인도로 통하는 길은 사실상 국경 분쟁을 겪는 관계로 불가능에 가깝고 키르기스스탄을 통하려면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직접 관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프가니스탄을 지금까지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군이 철수해버리니 이때다 싶어 탈레반의 2인자를 텐진으로 초청해 회담을 가신 것이죠. 탈레반을 도와 아프가니스탄을 갖게 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이득을 얻습니다. 우선 3,530조 원짜리 히토류를 전부 손에 넣으면서 히토류를 통한 산업 강국들을 휘어잡을 수 있고 중동 및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지정학적 요충지인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1대1로라는 거대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으며 탈레반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해 줌으로써 중국 내 골칫거리인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도 점령에 실패한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하면서 국제사회에 중국이 미국보다 더 뛰어나다는 점을 알리는 가장 훌륭한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의 아프간 철수 결정은 아프간이라는 골칫덩어리를 중국 손에 쥐어줌으로써 중국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프간을 철수한 미국 덕분에 중국은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 및 1대1로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1년 후 중국과 미국은 어떤 결과물을 받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